이번 시간에는 신유술월입니다. 신유술은 양력 8, 9, 10월경인데요. 그리고 가을입니다. 계절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을목일간 하잖아요. 모국기운이 봄에 가장 강하다고 했죠. 이거를 왕이라고 하고, 또 모국기운은 겨울에 두 번째로 강해요. 이거를 상이라고 하고, 목이 여름이 되면 이제 약해집니다. 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이 토 시기를 만나면 약해지고, 그 다음 목이 가장 힘이 없는 계절 가을을 만나면 목은 죽습니다. 가을을 만났죠. 목이 12운성상으로는 절퇴지라고 하는데, 가을을 만난 목일간이 어떤 기운을 만나야 일어설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신월생 을목일간이에요. 신월생은 양력 8월 7, 8일부터 9월 7, 8일경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1번 신월생 을묘일주다. 자, 월지는 다른 글자의 3, 4배 파워라고 했어요. 아무리 간여지동 을묘일주가 뚝 서 있다고 해도 가을이면 목일간이 금보다 신약합니다. 그런데 월지가 을묘목을 극하지 않아요. 이거는 관리해준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에게 신금은 칠살이 아니라 정관이기 때문이죠. 또 신금 속에는 이 경금이 숨어 있는데, 묘목 속에도 을목이 숨어 있죠. 일간도 을목이고. 천간합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을경합을하네. 을목도 을경합, 묘목도 을경합. 이 신금하고요. 이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약간 좀 거슬리는 게 있죠. 일간도 신금하고 암합하고, 묘목도 암합하고, 을사년 와서 또 을목도 암합하고, 남자 문제, 내 남자를 잘 지켜야 된다. 이분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일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묘목과 신금이 둘이 손을 잡고 있어요. 아무도 몰래. 묘목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여자 사주라면 그냥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자체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을사년엔 상관, 사화가 왔죠? 상관, 사화가 오니까 묘목이 할 일이 생겨요. 묘목이 사화를 생해주죠. 묘목이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상관 호기심이라고 했잖아요. 활동적인 일에 몰두하겠다. 근데 이 자체로 신월생 을묘일주는 괜찮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천간에도 나를 도와주는 놈이 왔죠. 묘목은 다치지 않았죠. 또 상관 사화가 와서 가을을 온국해주죠.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해주죠. 이 자체로 굿이다. 하지만 더 굿이려면은 원국에 기, 진, 축토, 재물글자가 있으면 금상 첨하겠다. 하지만 이게 없어도 괜찮다. 기존 원국에 더 이상 화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을 가뭄이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2번 신월생 을사일주다. 신월생 을사일주가 또 을사 기운을 만났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개의 상관을 만나니까 을목이 손살같이 튀어나가죠. 재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뛰어가는데 이게 종착적지라면 30m 갔다 넘어져요. 왜냐? 을목에 지지에 뿌리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뿌리가 없어요. 추진력을 받을 수가 없죠. 지지는 현실 세계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렵잖아요. 기세는 대단하죠. 그냥 두리번 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존 원국에 이 물음표 속에 수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누가 밀어주겠죠.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 을목 힘내라고. 누군가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특히 수는 인성이니까 부모님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수가 없고 원국에 목이 있다. 스스로 결승전까지 뛸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죠. 다리 근육에 힘이 생겨요. 수, 목이 둘 다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하나 있기도 힘들다는 거.
수목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를 악물어야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3번 신월생 을미일주입니다. 을사년이 왔어요. 천간에 을이 있고 사가 있고 미토 속에는 을목이란 글자가 숨어 있긴 한데 미토 자체가 목이 인묘하는 기운이니까 이게 뭐 썩 강하다고 볼 수 약하죠. 엄청 약해요. 그런데 이 사화가 미토를 생하고 미토가 또 신금을 생하잖아요. 그리고 신금 속에는 경금이 있으니까 일간과 암합을 하잖아요. 그럼 올해는 누구한테 기대야겠어요? 내 남자한테 기대야죠. 신월생 을미일주 분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자기 사주에 어떤 남자를 만날까 다 정해져 있는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잘난 남자를 선호합니다. 얼굴이 눈이 세 개 달렸든 코가 낮든 키가 작든 상관없어요. 일단 사회적으로 잘난 남자. 왜냐? 이게 관살이잖아요. 신금이 관살. 관살의 록지죠. 록지를 월지에 깔고 있으니까 이분은 잘난 남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그냥 억누를 수 있는 남자. 확 제압해 줄 수 있는 남자. 또 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확 하면은 그냥 잘못했어 이 말만 듣는 거. 을사년에는 내 남자 덕을 봐야 된다. 볼 수 있다. 4번 신월생 을유일주입니다. 이게 바로 관살 혼잡이다. 신약한데 관살 혼잡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자 평유금, 정관, 신금 두 명한테 지금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남자 두 명한테 관리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금 두 개한테 자기를 통제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분은 금을 그어서 이 밖으로 나가봐 라고 하면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관살 혼잡인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 화살이죠. 지지에 수가 있다면 금생수 수색 을목이다. 오히려 관살들을 이용하게 되죠. 엎어치기. 두 번째 뭐가 있죠? 관살 혼잡 회사하는 방법. 제살입니다. 원국에 화가 있으면 관살들을 녹여요. 근데 을사년이 왔죠? 상관은 정관을 극하잖아요. 상관이 하는 일이 뭐냐? 상관이 사화 혼자서 유신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초 때 배웠잖아요. 금다화식이라고. 화가 금을 이기지만 원래 화, 극, 금이지만 화가 금을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금이 이렇게 많아. 그럼 화가 꺼진다는 이치. 그렇다면 2025년 신월생 을유일주는 뭐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기득권에 개기지 마라. 그리고 내 남자한테 순응하자. 상관이 와서 기득권에 반항하고 싶지만 참자. 나만 다친다. 5번 신월생 을의일주. 신월생 을의일주가 을사년이 왔어요. 일지가 보세요. 해, 묘, 미. 이 해수와 충하는 게 사죠. 자, 을사년이죠. 역마살이 왔습니다. 무조건 100% 역마가 충하니까 이동하시겠다. 그러면 이동을 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지지에 화가 있다면 이동해도 좋다. 길하다. 이분은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정인이 일간을 생하고 원리 원칙자죠. 큰 모험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화가 있다면 이동해줘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 반반이에요. 예, 나머지 글자를 봐야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올해 운세는 어떠냐? 애정 운세를 봐드릴게요. 이 사화란 놈이 와서 일단 사해충을 하니까 역마가 충하니까 변화를 꿈꾸는데 그 변화는 제가 마음속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직장인지 집인지 출장인지 장사인지 내 남자인지. 근데 아무래도 관살을 건드니까 이 사화가 남자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높겠다. 이게 사신형도 되고 사신합도 되죠. 관살이 올해 운세, 내 남자에 대해서 헷갈리는 운세예요. 좋은 점, 나쁜 점 써서 판단해야죠.
저 같으면 그 남자 사주 보고 판단하죠.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궁합 보고 판단하죠. 6번 신월생 을축일주가 왔습니다. 또 을사년 상관. 항상 이 상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을사년 성패가 갈라요. 사실은 뭐 복잡하게 말은 했지만 상관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할 건데 을축일주분은 본능은 억눌려야 된다. 상관 사화의 힘으로 내가 명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직 부족이에요. 마라톤 40km 마라톤을 뛰면 명예, 명성, 재물을 얻는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 을사년 기운 가지고 내가 완주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 정도로는 5km밖에 완주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기운이. 모든 게 준비가 완전해졌을 때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준비성 철저한 제갈 공명도 위나라 정벌하러 갈 때 북준비를 철저해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명을 따져봐야죠. 움직임의 본능을 억눌려야 된다. 6월생 을목일간입니다. 6월은 양력 9월 7, 8일부터 10월 8, 9일이에요. 7번 6월생 을묘일주 을사년 운세 신호라고 틀리죠? 왜냐 이게 편관이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분은 을사년 기운이 왔다. 다른 걸 떠나서 6월생 을묘일주 사주 한번 풀어볼까요? 6월생 을묘일주는 좀 불안하네요. 내 남자를 원망하는 사주입니다. 왜냐? 이게 유금이 자체가 도화글자잖아요. 관살이 도화글자. 왕지죠? 왕지는 내게 아니에요. 생해주는 힘이 흉폭하다. 이 흉폭한 기운이 을묘, 일간이 바로 자리 내리고 있는 묘목을 꺾어버리잖아요. 묘유충으로. 내 남자를 만약 물음표 지지 두 글자에 을목이 의지할 때가 없다면 내 남자를 뿌리 깊게 원망하겠다. 본능적으로. 근데 을사년이 왔죠? 을사년. 사화가 와서 내 남자에게 대항하는 그림이죠. 올해는 남편하고 남친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겠다.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주는. 정신적으로 내가 성숙할 때 남자를 보는 눈이 안정됐을 때 결혼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왜 일찍 이혼하시겠어요? 20대 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40대에도 사랑하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인격체. 그러게 멋있어 보였는데 딱 쳐다본다. 그럼 괜히 화나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6월생 을사일주 또 을사가 왔다. 마찬가지. 만약에 화가 있다. 물음표에 한 글자라도. 근데 또 을사가 왔죠. 불 뗄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화를 생하니까. 이거는 6월생 을묘일주보다 남자로 인하여 파란곡절. 화가 이렇게 많다면 식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식상이 강한데 이 관살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유금이? 못 살아남아요. 이상하게 올해 행동은 내 남자를 극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 남자한테 마이크 대고 물어봐야 돼요. 별것도 아는 일에 내 남자를 무시하고 지금 시대에서 남자 여자 역할로는 없습니다만 명리는 남녀가 철저히 구분돼 있잖아요. 남자는 내 여자에게 존중을 받잖아요. 여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남자란 동물은 수만 년 전부터 전쟁, 사냥 이런 데 최적화돼 있는데 내 여자가 무시를 해요. 내 남자를. 전쟁, 사냥이 있다면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시하는 여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식상이 왕하면 내 남자를 본능적으로 무시합니다.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해요. 내가 군림하는 남자를 만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이러면 이혼할 일이 없겠죠. 6월생 을미일주가 왔어요. 을사년이 와서 정광석화처럼 미토를 차지하겠네요. 사화의 힘으로 두 개의 목이 사화를 생하고 화가 미토를 바로 그냥 훅 덮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지 소소한 재물은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안타까운 거는 만약 수가 없다 원국에
그럼 청량감이 없죠. 신금은 이 속에 임수라도 숨어있지. 유금은 지장간에 다 금밖에 없어요. 퍽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국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가 있어야 이 사람은 사고력이 갖추어지고 철학적인 면이 생겨요. 그냥 사와 상과 운이 와서 100m 땡 하고 뛰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죠. 무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재에만 충실한다면 좀 퍽퍽한 사람이잖아요. 재미도 없고.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고민을 토로하고 싶어. 내가 뭐 남자친구랑 어쩌고 저쩌고 고민을 토로하고 싶은데 6월생 을묘일주 만나면 이제 얘기만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어쨌네. 성과금이 얼마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여야 되는데. 사람은요. 재물이 채워진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면이 채워져야 진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10번 6월생 을요일주 왔습니다. 연운 을목 아무 도움 안 돼요. 같이 맞는 역할이에요. 금한테. 사화 천간에 화가 없으면 사유축도 금이에요. 을목이 어떻게 살지? 뭐가 잘 안 되겠죠. 을사년에도 원래 잘 안 되는데 을사년엔 더 안 돼요. 원래 6월생 을요일주 자체가 힘든 삶, 물론 여기에 해수가 있다면 힘든 삶에서 편한 삶으로 바뀌긴 합니다. 해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을사년에 뭐가 잘 안 되겠죠? 내게 주어진 운명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바꿔 생각해 봅시다. 루키우스 세네카가 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이런 분은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로 합니다. 자꾸 한숨만 쉬니까 내 스스로 강해지기로 합니다. 사주를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힘들어요. 11번 6월생 을요일주 왔습니다. 자, 아까 6월생 을요일주는 해수가 있다면 편한 삶이라고 했죠? 이분 편한 삶이죠? 나를 극하는 6월 유금이 해수를 생하고 해수가 바로 위에서 을목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내가 있어 걱정 마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얼마나 좋아요. 해수가 그리고 좋은 역할이잖아요. 살인상생을 해주는 역할도 훌륭하고 이분은 일 처리를 순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조그만 이익에 아구 다툼하지 않아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인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부자들이 그래서 사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와 상관운이 왔다. 여유롭게 살고 남들 도움받고 잘 사고 있는데 내가 이제 칼을 들고 사냥을 해야겠네? 이 생각이 들죠? 하지 마라. 사냥 혼자서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은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마가 와서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해서 좋을 게 없다. 여기에서 용신은 해수인데 용신을 역마가 치는 격이라 좋지가 않다. 해수가 용신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12번 6월생 을축일주. 아까 한 말 있죠? 6월생 을류일주. 내가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했는데 6월생 을축일주는 을사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 아까는 이겨내라고 했는데 왜 6월생 을축일주는 못 이긴다고 그랬냐? 사가 와서 사, 유, 축, 금이잖아요. 월지가 왕지, 유금 무조건 금으로 변합니다. 그것도 삼합으로. 삼합이 결속력 짱이죠. 이 을목이 이 삼합의 결속력을 당해낼 수 있어요? 이 유약한 을목이 못 당합니다. 을사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함께 버티면 됩니다. 무사히 지나갔다. 이 자체로 성공했다. 수로는 양력 10월 8, 9일부터 11월 7, 8일 사이입니다. 13번 수로일생 을묘일주 가볼게요. 먼저 알려드릴 건 수롤은 조토. 건조한 토다. 따뜻한 토. 을사년이 왔죠? 근데 봐보세요. 을묘는 건조한 기운. 술토는 조토. 또 을사도 건조 뜨거운 기운.
아, 전체가 건조해졌다. 그러면 상관운이 왔으니까 목생, 화생, 토. 순식간에 숨도 안 쉬고 재를 생하려고 하겠다. 재를 취하려고. 근데 행복하진 않겠다. 이 사람도 마음이 조열하고. 이 원국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려면 금수가 있어야 된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금수가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밸런스가 딱 맞죠? 을사년이 와도. 돈도 안정적으로 벌겠죠? 아니, 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죠. 정신적인 면을 발달시켜야죠. 고전책, 인문학책 많이 보고. 끝도 없이. 사실 고전책 많이 읽는다고 돈 버는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자, 14번 술월생 을사일주. 을사. 아, 또 느낌. 그죠? 술월생 을묘일주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 뜨겁고 봐보세요. 건조, 뜨겁, 건조, 건조, 뜨겁. 불이 더 많잖아요. 술토죠. 딱딱하고 뜨거운 토. 여기에 꽃이 있어요. 그리고 사화 두 개, 전기장판까지 깔았어요. 이 꽃이 살겠습니까? 축 늘어지잖아요. 예? 감명하기가 좀 어려우면 자연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명확하게 돼요. 그럼 모든 게 도움이 안 되죠. 현 상황에서. 여자사주의 술토가 재성이죠. 여자사주에서 재성은 아버지, 시아버지 원망하잖아요.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사화, 상관, 사화는 자녀를 뜻하죠. 자녀 때문에 내가 뭔 일을 못한다. 원망하는 삶은 본인만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15번 술월생 을밀주. 술미형이네요. 충이 있고 형이 있죠. 뭐가 더 나쁠까요? 충은 음양이 반대대에서 충하는 거고, 형은 긴장감 조성. 제가 형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 원리를 알기 위해 한 50군데는 찾아가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원리를 못 찾고 제야의 고수에게 알아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뭐가 더 나쁘냐? 충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팔이 아파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야. 외관상으로도 딱 보이고 팔 부러졌네 너. 근데 형은 뭐냐? 어디가 아파 온몸이. 병원을 갔어. 근데 이상 없는데요? 나는 괴로워. 이상 없는데요? 형이 이거예요. 긴장감 형성. 술미형이죠. 술미형이 돼서 뭐가 문제인지 봅시다. 일단 미토, 기, 을, 정, 술토, 무, 정, 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금이죠. 신금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정화가 남편을 충했잖아요. 이거 자체로 부부 사이가 불안정해요. 근데 거기다가 상관 사화 여기에 이 조율한 기운을 더하죠. 올해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겠다. 어쨌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남편 외 남자이든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화가 남편 숨어있는 자리에서 사술귀문관도 형성하죠. 복잡하겠다. 16번 술월생 을유일주. 이분의 의식 구조는 하나죠. 오로지 명예. 왜냐하면 술토 정제가 편제를 생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을사년이 왔죠. 을사년이 와서 의식 구조가 사는 술토를 생하고 술토는 유금을 생하고 최종 목적지가 유금, 평관, 제복, 공무원이죠. 왜냐하면 평관하면 무관을 뜻하니까 군인, 경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군인, 경찰 뭐 등등 제복, 공무원, 소방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다는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될 글자는 천간에 수가 있으면 을사년의 시험에 합격한 운이에요. 17번 술월생 을해일주. 자, 역시 또 역마죠. 사해 충이다. 살을 언급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술의 천문에 걸린 사람이다. 술의 천문은 뭐냐? 어디 얽매이기 싫어하신 분입니다. 사화가 와서 또 사술 귀문에
사해충에 수레천문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죠 이분은. 근데 국세를 딱 보니까 이 술토에 조회토에 을목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수가 이렇게 도와줘요. 청량감 있게. 그리고 사화는 이 토를 생해주고 있고 돈 벌겠다. 해수가 또 목에 장생지잖아요. 받쳐주잖아요. 물론 수레천문대에서 해수의 작용이 반감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국세를 보는 겁니다. 올해 끝내주게 돈 벌 수 있겠다. 이분이 영업직 사주예요. 아침에 제주도, 밤에 서울, 정신없게요. 본인이 또 행복해요. 일한다고 생각하잖아. 여행 간다고 생각하지. 자, 18번 수월생을축일주. 이건 축술령이죠. 또 살펴봅시다. 기, 신, 개, 술토이는 무, 정, 신. 파손된 게 뭐가 제일 안 좋냐? 신금이 파손됐어요. 이 정화에게. 그것도 이 축토 속에는 배우자궁이에요. 을미일줄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배우자 관계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지장간에서 관살이 파괴되는 것만큼 흉한 게 없어요. 천간에 관살이 금이면 천간에 화가 와서 대놓고 충을 하면 그냥 들어대놓고 내가 맞는 걸 알아. 괜찮아.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게 파손하는 거잖아요. 흡사 숨어있는 남자를 찾아내서 아주 그냥 나중에 반대의 경우도 설명드릴 건데 또 을사년 상관이죠. 상관 누릴 때 이혼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탈합니다. 신유월 을목일주 다 했네요. 이제 해자축만 하면 을목 2025년 운세는 끝납니다. 감사합니다.